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재료로서 이런 분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시장 분위기를 끌고 내려가고 있는 시장을 그동안에 주도했던 종목들 때문에 오늘 분위기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요. 거래소 먼저 가보실까요? 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상승률 탑10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태형건설, 우선주와 본주가 나란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틀째 이 소식을 반깁니다. 우선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네요. 역시 네, 21%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홈플러스 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홈플러스가 결국에는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수혜를 온전히 이마트가 받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났습니다. 거기에 기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할 거라는 증권가의 한 분석 레포트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그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83,700원당 기록하게 되면서 어느새 낙폭주에서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는 종목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스퀘어도 좋습니다. 네, 오늘 주가 4.4%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 안에서는 단독 플레이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다올투자증권도 4% 넘어가는 주가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에서는 DB하이텍이 눈에 띄실 것 같은데요. 거의 5만 원 선에 근접하게 되면서 거의 4% 가까운 강세권의 플레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도 오늘 시장 주도하고 있는 쪽이죠. 네, 3%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DB하이텍 보시면은 지금 질화칼륨을 중심으로 초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이크론 쪽 쪽에서의 예상보다 좋은 가이던스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표정 굉장히 밝은데요. SK하이닉스의 신고가가 24만 8천 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까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디램과 그리고 낸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향후 실적을 좋게 내다본 마이크론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양철관이 참 강하네요. 네, 오늘도 주가 3.4% 플러스 내면서 1,2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주지사 다음 주에 우리나라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 구간에서 주말 앞두고 동양철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랜만에 올라오는 낙폭주입니다. 12만 4,500원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서 배당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 레포트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승에 동참하고 있고요. 3% 초반대 오름세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하락하고 있는 쪽 보시면은 HLB 글로벌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위베스가 지금 하한가를 갑니다. 467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재무적으로요. 네,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의 기대에 많이 걸으셨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리보세란이 FDA 승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전혀 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양군 회장의 멘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는 지금 굉장히 강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급락으로 돌변하고 있고요. 유증 이슈 때문에 오늘 조금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충분히 돈을 벌어서 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로 불구하고 유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왔고요. 오늘 5곳에서 매수 의견을 조정을 하는데 그 밑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싸하게 시장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한화 주가도 13% 급락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EM플러스 오늘 안 좋네요. 14% 넘어가는 동반 급락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보시면은 이재명 테마주도 일성건설과 오리엔트바이오가 지금 나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구간 속에서 4회째 지금 급격하게 밀려 날아오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의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오늘 조정이 조금 깊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5만 1,000원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장 난이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저희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늘 변수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미장보다는 오늘 우리 증시가 또 매우 중요한 흐름들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위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제 기업이 안 좋다, 혹은 업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죠. 사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어제 또 간밤에 이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폴란드나 유럽 쪽에서 이제 여름에 맞추어서 이제 또 국민들에게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게끔 물자를 배포한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계속 전쟁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정말로 지금 러시아가 어떠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유럽까지 진격할 만한 여력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유럽 입장에서는 현재 방위비를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의 지위를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상 자체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정당성을 좀 부여할 만한 어떠한 이제 또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전체적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계속해서 이제 유럽이 방위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이 나빠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특이점은 없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약간의 그림이 또 깨져버린 그러한 상황인 거죠. 유상증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을 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제 돈을 워낙에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누구나 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통해 시설 확장이라든지 어떤 투자금으로 쓴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욕을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해도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마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워낙에 또 많이 언급을 드렸었을 겁니다. 시장이 워낙에 이제 또 이 상방 구간에 도달을 해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 이제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종목들에 대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준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요거를 또 이번 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준비를 슬슬 하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4월 초에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많이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유상증자라는 이슈를 통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HLB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어제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선대적으로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고점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은 또 탈출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유럽 쪽이나 이 맞불 관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월 달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폭이 많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지, 상대적으로 내려갈 폭이 많이 있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많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나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새롭게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 수급을 받아주는 트렌드 종목, 이게 중요한 건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또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반도체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따 코스닥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2차전지거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왜 이렇게 또 이제 하락을 할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을 좀 받아주다가 하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에요.
즉 한 차례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쪽들이 이제 전고체인 거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형들은 약간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될 만한 수급을 받아주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좋은 이슈를 보유한 종목군들 혹은 확실하게 실적을 보유하면서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부족하면서 약간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이차전지 쪽에서 의외로 이제 예외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소부장, 그 중에서도 지금 장비 쪽은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종목이 바로 성우였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또 이 사료 파이, 또 이제 배터리 수주 이슈, 그러면서 이제 이 수주 규모가 상당히 또 컸죠. 수조 원대 규모의 또 계약을 따내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우가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 보게 되면 2차전지 소부장 쪽들은 양호합니다.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에, 장비 부품 쪽 같은 경우에 뭐 성우, 뭐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진 첨단 소재 혹은 모티브 링크,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2차전지 부품 쪽에 대해서 또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이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이 먼저 출발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품주 쪽에 MOT나 필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후발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섹터군 내에서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수급도 긍정적이고, 현재 장비 부품 쪽은 실적이 또 긍정적인 종목군들이 많아요.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만큼 소부장, 그중에서도 장비 부품 쪽은 2차전지 내에서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성우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후보군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방금 들으셨다시피 2차전지 안에서 장비하고 부품 쪽, 이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요.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쪽이 신플랫폼입니다. 최근에 뉴페이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DIH X컴퍼니가 지금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주가 1111원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주의 환계 종목 사유가 일부 해제가 됐다고 밝히게 되면서 분풀이 시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디포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7억 원대 흑자 전환했다고 냈고요. 감사보고서도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게 되면서 리스크 걷어내면서 주가 지금 2,290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캐리가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옵니다. 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면서 24%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거의 5,000원 선에 근접하는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제가 뉴페이스 요즘에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무려 144%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한택이 오늘도 보면은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면서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곳의 증권가의 레포트를 보면은 공통된 의견이 LNG, 트럼프 시대 LNG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이미 기예약된 입찰 예정 규모만 2,900억 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열기 이틀째 뜨끈뜨끈하게 이어나가면서 32,200원까지도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듀오백이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거래소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특별히 공지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3,000원대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엠젠솔루션도 지금 3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별도 영업이익이 16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걷어내는 기업들이 오늘 강한 모습도 함께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소프트센이 15%, 베셀의 주가 오늘 좋네요. 14.7%의 강한 상승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에서는 한 주 ART가 올라오면서 지금 하한가로 들어간 모습이고요. 보면은 낙폭이 지금 꽤 크게 종목들 들어옵니다. MIT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HLB 그룹주가 오늘 너무나 지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정말 무겁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합산해서요. HLB 거래 대금이 지금 3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46,500원 단까지 주저앉습니다. 그만큼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는 부분을 방증하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지가 아마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FDA 쪽에서 왜 보안 서류를 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대응하겠다. 유튜브 통해서요. 네, 진양곤 회장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면서 급락하고 있는 그룹주들의 움직임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공시 떴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CDA 같은 경우에도 투자주의 환계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오늘 공시 나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꽤 많아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 점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울 BNC도 17% 넘어가는 급락이고요. HLB 그룹주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무겁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주도 트렌드가 어디냐라고 하면 완전하게 또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완전하게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이 SK하이닉스의 HBM4 샘플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 HBM4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이 HBM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뭐 레거시 쪽, 뭐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소부장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는 게 오늘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부분, 반드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후발 투자를 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 뭐 어버브 반도체, 뭐 그다음에 뭐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또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가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은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좀 치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구나. 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어떤 상승의 원인,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치고 가는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또 이 HBM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살짝은 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실질적으로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중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쪽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거시죠. 램테크놀로지 혹은 뭐 원익그룹주들,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또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접근이 또 부담스러운 위치에 슬슬 도달을 했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많이 다뤘는데 지금 벌써 이제 3만 원 구간에서 4만 3천 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 특히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어제 이 시간에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어제 이 시간에 IMT 종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와 또 이제 이 HBM 협업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어제 종가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림이 좋습니다. 지금 HBM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동안에 이제 봤던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종목군들이 또 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IMT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처럼 지금 현재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또 새롭게 급등을 할 준비를 계속해서 또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 후발주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오늘 조금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종목들 추가적으로 또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이제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채널 이터마토 채널에서 있죠. 그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번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주역은 누구일까에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요. 유력하게 오늘 반도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서의 강한 플레이를 좀 동반할 수 있을까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힌트는 또 이제 공방을 통해서 아마 노출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